오늘 소개할 작품은 2021년도에 출간된 최은영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 밝은 밤입니다. 최은영 작가님 워낙 팬도 많고 내용도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이고 지금도 잘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좋은 작품이죠.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책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읽어야지 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은 책은 다시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 서사를 다룬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성 서사를 다룬 작품들이 종종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소설 중에서는 이 책, 최은영의 밝은 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목처럼 제목에 밤이 들어가죠. 밤이니까 어두운 게 당연할 텐데 밤은 밤인데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밤에 관한 것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의 삶이 고단하면서도 어둡지만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유대와 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서사, 여성이 고통받아온 역사를 다룬 작품이지만 밤은 밤인데 어둡지는 않은 밝은 밤에 관한 소설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남성의 삶은 고단하지 않나?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작가가 여자 이야기를 하고 남자 작가가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상대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가장 특별한 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증조 할머니에서부터 증손녀까지 4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는 바뀌지 않고 반복되어 왔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주로 증손녀가 할머니를 통해 증조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핏 복잡할 것 같은 이야기를 작가가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자, 그럼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지연입니다. 지연, 나이는 32살이고요. 천문학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바닷가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외에도 주인공이 상처받은 더 큰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주인공이 그 정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것에 심한 비난을 했습니다. 주인공에게.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그 부모님의 비난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이곳 바닷가 작은 도시로 왔습니다. 주인공이 서울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동해안 바닷가의 작은 도시 희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작가가 창조한 가상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주인공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성 근처에 살고 있던 증조 할머니가 전쟁 때 대구로 피난 왔다가 이곳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았고 이곳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할머니를 만난 것은 10살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몰라볼 정도였을 텐데 그런데 주인공이 머물게 된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할머니와 마주치며 소설은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하고 주인공은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주인공에게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주인공의 증조 할머니를 꼭 닮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공도 증조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증조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주인공에게로 이어지는 소설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 소설입니다. 먼저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삼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증조 할머니는 그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 증조할머니는 삼촌이라고 불립니다. 증조할머니는 백정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조할머니는 17살 때부터 기차역에서 삶은 옥수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고리에 검은 천조각을 달고 있었다고 해요. 백정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때만 해도 신분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저고리에 검은색 천조각을 딴 17살 먹은 소녀가 역 앞에서 생계를 위해서 옥수수를 판다고 생각해보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멸시와 모멸을 당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조할머니는 꿋꿋하게 그곳에서 아픈 어머니를 위해 삶은 옥수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천주교 신자인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신분을 구분하지 않았고 게다가 남편은 이 증조할머니를 선택할 때 일종의 좀 낭만적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의 입장에서 백정의 자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리고 게다가 증조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 뻔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어떤 낭만적 생각에 백정의 딸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것을 작가는 일종의 허영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개성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증조할머니가 백정의 딸이라는 이야기는 개성에서도 다 알게 되었겠죠. 역시 개성에서도 백정의 자식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 2명 이름만 한번 알아보죠. 이때 같은 증조할아버지와 같은 천주교 신자인 세비 아저씨와 세비 아주머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비라는 이름 또한 그들의 출신 지역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 그런데 이 세비 아주머니하고 세비 아저씨는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증조할머니가 이 두 사람한테 깊은 의지를 하게 됐고 또 세비 아주머니하고는 평생 동안 오랜 친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백정의 자식이라는 무시와 모멸을 당하고 남편조차 처음에는 백정의 딸을 구하겠다는 낭만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 또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증조할머니는 계속 혼자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증조할머니는 꿋꿋하게 버텨나갑니다. 세비 아저씨나 세비 아주머니의 도움도 있었지만 증조할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꿋꿋하게 버텨나가다가 결국은 전쟁이 터집니다. 다행히 대구에 세비 아주머니의 고모가 계셔가지고 세비 아주머니를 따라서 이 증조할머니도 어린 할머니와 함께 피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전쟁이 휴전이 됐죠. 휴전이 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희령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증조할머니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개성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대구에서 피난하던 시절에 그들이 이제 신세를 지던 집이 세비 아주머니의 고모 집이었는데 그 이름은 명숙할머니라고 하고요. 그 고모님이 원래는 수녀 출신이셨는데 30대 후반에 수녀원에서 나와서 혼자 집을 담을 높게 쌓고 혼자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로 옷수선, 손재주가 좋아서 옷수선하는 일을 하고 계셨고 이 명숙할머니의 특징이라면 이제 아주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그리고 담을 아주 높게 쌓고 살 정도로 아주 폐쇄적인 성격이지만 이 명숙할머니는 주인공 증조할머니와 할머니마저도 받아줄 정도로 마음은 넓으신 분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그런 명숙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바느질을 꽤 잘해가지고 명숙할머니한테 바느질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나 거기 살 수는 없으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희령으로 이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는 희령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잘 어울려 지내는 청년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같은 이북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서글서글한 성격이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죽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 할머니에게 청혼을 해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 주인공의 엄마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중혼자였던 거예요. 원래 이북에서 미리 결혼을 했었는데 피난할 때 자기 혼자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남자는 자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결혼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이남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의 남편은 자신의 원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고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어머니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남편이 좀 야박했던 게 끝내 이 주인공의 어머니의 호적을 넘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할머니는 남의 자식을 계속 키우게 됐던 거죠.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할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또 남편에 대한 또 실망도 있었을 테니까 이후 할머니는 남편과 남자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원래 부인에게로 돌아갔는데 할머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비난하는 거예요. 남자 마음 하나 잡지 못해서 빼앗겼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고 오히려 할머니를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죠? 주인공이 이혼을 했을 때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주인공을 비난했죠. 마찬가지로 이 할머니의 아버지 또한 이 할머니를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때 한 20살쯤 됐었는데 이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죽어버리라고 고함을 치르고 실제로 아버지는 몇 달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버스가 달려오는데 그냥 몸을 던졌다고 해요. 자, 이제는 엄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주변 사람들의 놀림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압이 없는 자식인데 심지어 뭐랄까 약간 첩의 자식 같은 그런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할머니를 엄마죠, 이제 엄마. 어린 엄마를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놀림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바느질을 하면서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조용히 그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에게 대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엇나가지도 않았고 아주 단정한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게다가 언젠가부터는 할머니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엄마는 할머니에게 정이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보면 엄마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아서 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엄마는 언제나 신중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남들 같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모든 마찰을 회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엄마의 눈에 주인공이 이혼하겠다라는 얘기는 위험한 결정이었겠죠. 엄마는 주인공이 이혼만은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남자가 어쩌다 바람 한 번 폈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이혼하지는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주인공의 결정에 반대한 이유였겠죠. 하지만 주인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엄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자, 벌써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주인공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꼭 닮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언니는 주인공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가 죽은 후에 주인공의 삶은 매우 고독해졌겠죠. 게다가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서 주인공을 챙겨줄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주인공이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불편한 가족으로부터의 도피의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도 나오는 문장이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은 엄마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증조할머니랑 똑 닮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조할머니가 세상에 맞섰던 것처럼 주인공 또한 증조할머니처럼 세상에 맞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숙명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엄마와 딸이 함께 사진을 정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화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어느 박스 같은 데 쌓아놓은 사진 속에는 엄마랑 친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사진도 있었을 것이고 한두 장 남은 증조할머니의 사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꺼내보지 못했던 큰딸의 사진들도 있었을 테잖아요. 근데 결국은 두 사람은 화해에 이르면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앨범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이 증조할머니에서부터 주인공에게 이르는 4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복잡한 얘기를 정말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단지 인물의 나열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끼친 영향이나 또 관계 같은 것들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사가 버티지 못했을 텐데 작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여성들의 삶이라는 이 소설의 중심 주제를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소설을 조금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상처받은 32살의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바닷가의 작은 도시로 떠납니다. 그녀는 최근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고 남편이 아닌 자신을 비난하는 부모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주인공은 10살 이후 할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독자들은 상처받은 주인공이 할머니에게 위로받는 서사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는 점이겠죠. 비교적 흔한 소설이 되느냐 아니면 최은영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느냐의 갈림길일 텐데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는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와 꼭 닮았다는 얘기를 꺼내며 시간을 100년 전으로 돌려버립니다. 증조할머니는 주인공처럼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손도 큰 데다 호기심도 많고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증조할머니처럼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 주인공에게 도착합니다. 마침내 주인공이 위로받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자신이 이혼했을 때 남편이 아닌 자신을 비난한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던 어머니는 평범한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할 여러 위협에 노출되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해 걱정이 앞섰던 거죠. 그것까지 알고 나니까 주인공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엄마와의 화해로 이어지게 되죠. 주인공이 용기를 얻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자신과 꼭 닮은 증조할머니의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조할머니는 가난한 백정의 딸로 태어나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텨냈죠. 중요한 것은 증조할머니가 타고난 성격상 그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고 맞선 것처럼 주인공 역시 그러하리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은 그저 자신의 운명을 살아갈 뿐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그런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태어난 주인공이 엄마처럼 그렇게 숙이는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엄마의 비난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혹시 엄마의 말처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혼에 이르게 된 게 아닐까? 라는 일말의 그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너는 너의 운명을 사랑할 뿐이다. 이런 용기를 얻게 된 것이고 결국 엄마의 선택도 옳고 자신의 선택도 옳다라는 걸 엄마와 딸 둘 다 받아들이면서 이 소설은 위로와 화해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각자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상대방의 태도를 존중한다면 진정한 따로또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소설의 이야기가 결코 여성만의 이야기로 읽히지는 않았습니다.